안녕하십니까. 저는 상계백병원 신경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윤혁이라고 합니다. 이제 보통 신경외과에서 이제 다루는 질환들은 이제 뇌종양이나 뇌혈관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는데 저는 이제 뇌혈관 위주로 이제 진료를 하고 있고 이 뇌혈관 질환이 무엇인지,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뇌혈관 질환의 예방과 관리이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뇌혈관 질환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뇌졸중, 중풍 거의 다 비슷한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뇌혈액을 공급하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아니면 터지거나 이런 이벤트가 발생해서 뇌에 손상이 오고, 그에 따라서 신체 및 정신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는 이제 허혈성 뇌졸중, 그리고 출혈성 뇌졸중. 허혈성 뇌졸중은 뇌경색, 또 출혈성 뇌졸중은 뇌출혈, 이렇게 나눠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허혈성 뇌졸중, 뇌경색은 말 그대로 이제 뇌혈관이 막혀서 뇌에 피가 통하지 않아서 뇌경색이 오는 그런 병이고요.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주로는 이제 뇌혈전증, 동맥경화나 손상된 뇌혈관에 이제 피떡이 생기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그러면서 막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뇌색전증은 심장 또는 목에 큰 동맥에 생긴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혈류를 타고 작은 혈관이 막히는, 그런 뇌혈관을 막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은 TIA라고 하는데 트랜지언트 이스케믹 어택이라고 해서 이제 혈관이 굉장히 좁은 상태에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뇌경색이 오는 그런 전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10에서 15분 뒤에는 이제 팔다리 힘이 빠지는 증상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이제 강력한 그 뇌졸중 중에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출혈성 뇌졸중, 뇌출혈인데요. 네, 뇌혈관이 터져서 뇌로 혈액이 유출되어서 뇌출혈이 오는 병이고, 뇌내출혈, 뭐 영어로는 ICH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로는 고혈압이 원인이고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실질 안에 피가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뇌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의식이 처지거나 마비가 생기거나, 환자분 같은 경우 심하면은 또 돌아가시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또 지주막하 출혈, 거미막 출혈 뭐 같은 얘긴데요. 뇌동맥류의 파열, 왜 뇌동맥류가 이제 파열이 나게 되는데, 뭐 혈관꽈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한 뇌동맥이 놓이는 그런 공간을 지주막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출혈이 나게 되면은 지주막에 출혈이 나서 그래서 지주막하 출혈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뇌동맥류 파열이 거의 80% 이상이고요. 이렇게 피가 고이게 되면서 이제 뇌실질을 누르게 되고 뇌압이 올라가게 돼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신경 장애를 유발하게 됩니다. 뇌졸중의 이제 CT 소견인데요. CT는 사실 이제 주로는 이제 뼈를 보는 그런 영상학적 그런 도구인데요. 어 이제 다른 뇌실질 같은 경우는 뼈와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이제 까맣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뼈와 뇌실질을 구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진단적 가치도 조금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이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한테는 왼쪽이지만은 환자분의 오른쪽 전두엽에 아니면 측두엽에 걸쳐서 이렇게 뇌경색이 있어서 좀 더 뇌실질보다 까맣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출혈이 있는 경우는 밀도가 높기 때문에 뼈와 거의 비슷하게 이제 하얀색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어 이제 하얀색 출혈이 굉장히 많고 뇌실질을 반대편으로 누르고 있는 그런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인제 지주막이 있는 공간은 이렇게 CT상에서 약간 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별처럼 보이는 것을 좀 특징적으로 아시면 되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에 아마 뇌동맥류가 있었고 저기 파열이 되어서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CT에서 인제 조영제를 쏴서 인제 혈관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이걸 CT 혈관 조영, CT 안지오, 뭐 CTA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어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측 중대뇌동맥에 매우 큰 뇌동맥류가 있고, 그 뇌동맥류가 한 번 더 튀어나와서 이쪽 벽이 굉장히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출혈이 생겼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MRI인데요. MRI는 사실은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뇌경색을 보는 MRI는 이제 DWI라는 영상 촬영 기법이고, 어 이제 하얗게 보이는 것이 병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측에 전두엽에 걸쳐서 많은 뇌경색이 포함되어 있고, 이제 국소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네, 혈관이 어디가 막혔느냐에 따라서 이런 DWI에서 이 범위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혈관 MR 혈관 조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MR 상에서도 이제 TOF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를 통해서 이 혈관만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 이것을 MRA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조형제를 쓰는 건 아니고, MRA를 통해서도 이 혈관이 이렇게 굉장히 좁은 그런 병변을 또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제 TFCA라고 나왔는데, 이제 뇌혈관 조영술, 뇌혈관 촬영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이제 굉장히 그 정확도가 높은 그런 검사고, 이제 따로 확대도 해볼 수 있고, 하지만 이제 검사를 할 때 이제 의사의 손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대퇴동맥을 잡은 다음에 이제 관이 양쪽 목쪽까지 위치를 하게 되고, 이 목쪽까지 위치한 곳에서 조영제를 쏴서 약간 시간에 따라서 혈관이 조형되는 것을 다 관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큰 검사 기법인데, 아무튼 그에 따른 또 합병증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을 다 조율을 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고, 대퇴동맥으로 가장 많이 하지만은 또 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동맥은 이제 목 쪽에 위치한 그 내경동맥과 그 외경동맥이 나눠지는 그쪽 부분인데, 이런 곳에서 협착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중대뇌동맥 폐쇄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혈류에 따라서 이제 조형이 되는 조형제가 이제 보이는 것인데, 이렇게 끊겨 보이는 그런 영상도 얻을 수 있고, 뇌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혈류를 따라서 조형제가 지나가다가 이런 그 혈관이 늘어난 공간을 만나면 이제 와류 같은 그런 모양이 보이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뇌동맥류도 굉장히 큰 경우는 또 이렇게 관찰을 잘 할 수 있고, 또 사이즈나 모양을 더 자세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경색은 어떻게 치료를 하냐. 보통 이제 4.5시간 이내가 이제 보통 예후를 결정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치료 타이밍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나이 드신 분이나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이 안 좋아졌는데 바로 병원으로 오지 않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쉬면 낫겠거니 하면서 그냥 집에 계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장애가 좀 깊게 남고 또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뇌경색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최대한 빨리 응급실로 오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뇌경색의 치료는 어쨌든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뇌혈관을 빨리 뚫는 것이 중요하고, 보통 이제 주사 치료를 먼저 하게 됩니다. 주사 이제 IV, 그 정맥을 통해서 혈전용의 TPA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혈전 용해제를 정맥을 통해서 주사를 하면 이런 막혔던 혈관이 뚫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4.5시간 이내에 하고, 네, 아무래도 이런 막힌 혈관이 뚫리면서 우리 뇌혈관 장벽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뇌출혈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간도 잘 맞춰야 되고, 만약에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신경외과 의사가 있는 그런 병원에서
이제 잘 투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대학병원이나 2차 종합병원 수준에서 아마 이 약을 투여하게 될 거고, 이런 항혈소판과 혈전 용해제 자체에서도 이제 효과를 내는 그런 항응고제도 같이 투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료는 이제 급성기, 이제 초급성기는 이제 혈관을 뚫는 IV를 통해서 뚫는 경우도 있지만, 혈전 제거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것도 마찬가지로 4.5시간 이내에 하면 제일 좋고, 부득이하게 또 준비가 안 되거나 이런 혈전 용해제를 투여해서 치료가 안 된 경우에는 혈전 제거술을 하게 됩니다. 유로 인터벤션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했던 그 대퇴동맥을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하고요. 이렇게 스텐트를 깔아서 내 피떡을 이렇게 포함을 시키고, 여기 밑에 이제 흡입관이 있는데 이 흡입관을 통해서 빨아들이면서 이제 피떡을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고, 단독으로 이 흡입관만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경색의 치료는 또 이제 수술적 치료인데, 이거는 약간은 이제 그 합병증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대처를 하는 것인데, 뇌혈관 장벽이 이제 막혔던 것이 뚫리거나 아니면 막힌 부분을 열지 못할 경우에는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 자체에서 부종이 생기면 뇌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뼈를 잘라내어서 감압을 해주는 그런 감압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회술이라고 이제 혈관이 막힌 경우에 이제 머리 바깥쪽 혈관을 통해서 혈관 문합술을 하게 됩니다. 뇌 안의 혈관과 바깥의 혈관을 연결시켜서 뇌의 일부 포함하지 못하는 그런 혈류 공급을 포함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깥쪽을 연결을 해서 우회수를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직접적인 치료는 아니지만 이제 재발 방지나 아니면 예후를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저질환의 치료를 하게 되고, 항혈소판이나 항응고제를 투여해서 환자분들의 회복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이제 이 경동맥에 협착이 심한 경우나 아니면 어떤 아세로마, 그래서 그 경화반이 있는 경우에는 바깥쪽 혈관을 열어서 바로 수술통에서 끄집어내는 경우도 있지만은, 예방을 위기 위해서는 이렇게 스텐트를 또 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꺼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출혈은 사실은 이제 뇌내출혈, 뇌실출혈, 그리고 지주막하 출혈,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고, 경막하 출혈은 사실은 뇌 실질에 난 건 아니고, 뇌도 이제 막을 싸고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경막이라는 공간 밑에 뇌가 노출이 되게 되고, 이 막에서 출혈이 난 경우에는 막과 뇌 실질 사이에 그런 출혈이 있는 것을 경막하 출혈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뇌 자체의 출혈은 아닌 것이죠. 근데 뇌가 눌려서 증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류가 한 4가지 정도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중에서 이제 뇌 동맥류에 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시간이 넉넉치 않아서. 일단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좌측에 중대뇌동맥에 대동부 파열이 있어서 지주막하 출혈이 생겼고, MRA와 TFCA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주막하 출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일 색전술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치료를 하기 전에 이렇게 하고 나서 혈관 연축이라든지 또 수두증이라는 그런 주요 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혈관 연축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정상 내에 혈관이 있다면 이제 혈관이 이제 파열이 되면서 출혈이 났기 때문에 이 뇌혈관 자체에서도 출혈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수축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뇌혈관이 수축을 하면서 이렇게 좁아지는 그런 합병증이고, 좁아지다 못해서 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일부분만
연축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뇌경동맥 전체가 다 막힌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환자 상태를 보면서 잘 판단을 해야 되고, 보통은 이제 4에서 14일 경에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주막하 출혈로 인제 병원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2 주간은 경과 관찰을 병원에서 좀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치료는 이제 트리플 H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볼륨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피를 잘 가게 하는 게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볼륨도 주고, 어 그 혈압을 올려서 피를 더 잘 통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트리플 H 테라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그래도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 인제 좁아진 혈관에 직접적으로 미세 도관을 연결한 다음에 혈관을 좀 이완시켜 주는 그런 약물을 좀 직접적으로 투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인제 안지오플라스티라고 하는데, 이런 치료도 동반을 해서 인제 합병증을 좀 줄이고, 어 환자분의 또 의식이나 아니면 기능적인 손실을 좀 줄이는 데 목적을 둔다고 보시면 되고, 모든 환자들이 이렇게 혈관 연축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을 잘 살피면서 경과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두증도 마찬가지로 인제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뇌실 자체도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수두증의 3대 증상인데, 기억력 저하, 요실금, 보행장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VP 션트, 뇌실과 이제 배를 인제 연결을 하게 되는데, 뇌실에 있는 뇌척수액을 일정 그 속도로 계속 지속적으로 빼줘서 이렇게 뇌실이 확장되는 것을 막는 그런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치료를 인제 먼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요런 합병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뇌동맥류 치료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 클립 결찰술이라는 이제 머리를 열어서 뇌동맥류에 목을 이렇게 찝어 주는 그런 클립 결찰술이 있고, 음 최근에 이제 코일 색전술이래 혈관 내로 이 동맥류를 이제 미세 도관이 선택을 하고, 이 끝에서 이제 백금으로 된 코일이 인제 철사라고 보시면 돼요. 철사가 이렇게 나와서 내 동맥류를 폐색을 시켜 줍니다. 그러면은 음 이제 치료가 되는 그런 방법인데, 아무래도 이제 나이라든지 아니면 위치, 이런 것들이 좀 이 두 가지 치료를 결정하는, 둘 중에 무엇을 사용할지 인제 결정하는 그런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클립 같은 경우에는 인제 머리를 열기 때문에 입원 기간이 좀 더 길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코어 색전술은 비교적 인제 회복 기간이 짧은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고거는 인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인제 나이, 성별, 그다음에 과거에도 뇌동맥류가 있었는지,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지, 고혈압, 흡연, 요런 원인도 어 요런 치료에 인제 적용을 시킬 수 있고, 적용해야 되는 그런, 생각해야 되는 그런 요인이고요. 아무튼 동맥류 크기나 위치, 또 여러 군데가 있는지, 요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두 가지 치료 중에 하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른 이제 뇌출혈의 종류가 많지만은, 인제 주로 인제 위급하거나 환자분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뇌동맥류일 것 같아서 이제 이것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신경외과 질환, 특히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방이 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나라에서도 이제 검진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신장, 체중, 비만도, 시력, 청력, 이런 것들은 인제 다 기본적으로 하시겠지만, 머리 쪽은 검사를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머리 쪽을 검사를 하신다면은 MRI와 그 혈관을 보는 MRA를 좀 포함해서 검진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너무 젊은 분이나 건강하신 분은 당장에 필요가 없겠지만은, 이제 60대 넘어가시고 한 번도
뇌 MRI나 MRA를 촬영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검진을 하면서 MRI 촬영을 좀 권유를 드리고, 우리가 이제 뇌 동맥류나 아니면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인자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허혈성 뇌졸중 후에 혈압이 너무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출혈성 뇌졸중 후에 혈압이 너무 낮아진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는데, 일단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혈압 유지는 좀 필요를 하고, 너무 고혈압인 경우에는 약물을 통해서 조절을 해야 예후와 또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뇌경색, 뇌출혈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당뇨도 HbA1c가 7 미만으로 좀 유지를 해야 되고, 고지혈증, 스타틴. 우리 고지혈증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중성지방을 높이는 것과 이제 그 LDL이라고 이제 콜레스테롤의 종류인데, 이 LDL을 낮추는 것이 두 가지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3로 낮추게 되고,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스타틴을 사용해서 낮추게 되는데, 이런 고지혈증도 약물을 평소에 복용함으로써 좀 예방을 했으면 좋겠고, 흡연을 하신 분은 이제 반드시 금연을 해야 됩니다. 위험도도 2.5배 이상이고, 또 모든 거의 성인 질환의 모든 것을 위험인자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흡연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외래에서 환자를 보면서 좀 금연을 좀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힘들다 하면은 금연 프로그램이나 약물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술은 뭐 어느 정도 마시는 것은 사실은 건강에 조금 좋을 수는 있는데, 너무 많이 드시면은 뇌졸중의 위험이나 재발률이 상승하기 때문에 적당한 음주를 해주시면 좋겠고, 비만도 조절을 해서 뇌졸중 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육체적 활동, 운동이라고 적혀 있는데, 보통 혈압이 너무 높아지는 경우는 좋지 않기 때문에 저강도 유산소 위주로 조금 해주시면 좋겠고, 식이나 약물, 식이는 이제 염분 섭취를 줄이고, 칼륨 섭취는 어느 정도, 이게 칼륨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은 거의 대부분이 또 낮는 경우가 있는데, 또 너무 높으면은 심장에 또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거는 이제 피 검사를 통해서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병원에서 아마 조금 조절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물 같은 경우에 이제 항혈소판제, 항응고제를 먹게 되면 이제 저절로 멍이 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위장간에 이제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뇌혈관 전문의나 아무튼 심장내과 쪽에서 아마 많이 쓸 것 같은데, 그런 전문의 선생님을 통해서 복용 조절을 좀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식사 원칙이라고 나왔는데, 좀 이런 부분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서 일단은 좀 준비는 해봤는데, 아무튼 음식은 싱겁게 드시고 골고루 드셔야겠죠. 편식은 좋지 않으니까. 뭐 적정 체중은 유지하면서, 지방은 아예 안 드시는 게 좋은 건 아니고, 필요한 이제 지방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적당한 수준에서 좀 섭취를 해야 되고, 섬유소는 충분히 드시는 게 좋겠고, 이 사진은 이제 뇌 건강에 좋은 그런 그 음식물들인데, 뭐 초콜릿도 어느 정도 좋다고 하고, 연어, 블루베리, 시금치, 브로콜리, 아무튼 요런 호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드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는 했고요. 아마 이제 좀 궁금하신 것도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질문도 받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첨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최인선 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한쪽 눈이 갑자기 감고 뜨는 느낌이 조금 불편한 것 같은데 혹시 뇌에 관계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고 뜨는 느낌이 이제 뭐
특별히 다친 게 아니시라면은 이게 아까 말했던 그런 전해질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얼굴 근육에 문제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쪼끔 애매합니다. 사실 감고 뜨는 것보다는 이제 주로 뇌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보이는 거나 아니면 시야, 시력 뭐 이런 게 좀 상관이 있을 듯한데 감고 뜨는 느낌은 제 생각에는 좀 안과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하는 게 1 차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어 하나씩 좀 감별을 하면서 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슬비 님이 또 질문 주셨는데요. 머리가 저리고 두통도 심한데 오른쪽 혈류가 빠르게 흐르는 것 말고는 별 이상이 없다네요. 어 혹시 이거 오른쪽 혈류가 빠르게 흐른다 이거는 이제 아마 TCD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뭐 혈류가 인제 보통 이제 뇌 동맥류나 뇌 동맥류가 있을 경우에 혈류가 빠른 게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뇌 동맥류 발생 원인이 이제 혈류 역학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보통 길이 나뉘는 부위에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게 쪼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인제 저리고 두통도 심하고 혹시 더 추가적인 검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1 차적으로는 좀 MRA를 좀 촬영을 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뭐 혈류 자체가 빠르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돼 보이진 않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사실 조절하는 방법도 특별히 없고 아무튼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혹시 뭐 다른 쪽에 질환이 있는지 고거는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끼 아빠 님이 또 질문 주셨는데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꾸준히 치료받고 있는데도 뇌졸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을 잘 먹고 있는 환자들이 추가로 꼭 신경 써야 할 생활 습관이나 위험 인자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보통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게 3 대 그 성인 질환인데 이것들이 사실은 뇌혈관 질환의 가장 큰 적이고 이 부분도 꾸준히 치료를 잘 받고 있다고 하셔서 좀 다행입니다. 근데 뇌졸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당연히.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해도 어쨌든 혈관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마 항응고제나 항혈전제 이런 것들도 같이 복용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만약 계속 발생하는 경우라면은 이제 약도 추가를 좀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전문의 선생님을 통해서 좀 상담을 좀 받으시고 생활 습관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이제 요런 것들이 뇌졸중이 발생하면은 일단 의식이 없는 경우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환자분이 바로 처치도 안 되고 병원도 갈 수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은 하시되 인제 주변 분과 1 인을 동반해서 같이 좀 생활을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위험 인자라면 아까 말했듯이 뭐 흡연이나 아니면은 술을 드신다면은 고거는 좀 줄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유산소 위주로 좀 생활을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레몬 님께서 또 질문 주셨고 "교수님 5 일 전에 주방에 모서리에 머리를 박았는데 머리가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하는데 머리 CT를 찍어 봐야 할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머리를 많이 박아서 CT를 찍은 횟수가 4 번 정도 됩니다. CT를 많이 찍으면 안 좋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이제 보통은 머리를 박았다. 이게 외상인데 외상성으로 인제 생길 수 있는 거는 사실 출혈이고 뇌출혈을 직관적으로 바로 볼 수 있는 최대한 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이 인제 CT를 찍는 방법이거든요. CT를 아마 인제 모든 병원에서 1 번씩 찍어 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CT를 찍는데 사실 인제 CT가 왜 저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방사선이거든요. 엑스레이를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돌리면서 찍는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방사선에 위험이 있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인제 신생아 요 정도면은
CT를 뭐 한 4번 정도 찍으면은 거의 방사선 치료에 준하는 그런 선량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무슨 성인이나 아니면 초등학생 정도 됐으면은 CT를 한번 찍는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방사선량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어린아이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CT를 찍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모님 안심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렇게 CT 한번 찍는다고 해서 뭐 크게 뭐 안 좋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슬리비 님 또 질문 주셨고, 제 지인은 3-4 개월 전에 파열돼서 뇌동맥류겠죠. 뇌동맥류 파열이 돼서 반신불수로 요양병원에 있는데 40 후반이고요. 교수님이 못 건너면 못 걷는가요? 믿기 힘드네요. 7-8년 정도 혈전 용해제 복용했다는데 그런 환자가 결국 파열돼서 마비가 되는 건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인제 파열의 위치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아마 인제 그런, 보통 이제 우리가 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저핵 주변에 혈관이 인제 아마 손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장애를 평가를 하는데 보통 6 개월 정도 시간을 두거든요. 6 개월 안에는 또 어느 정도 좋아질지 예상도 좀 힘들고, 실제로 좋아지는 사람도 많고 또 그대로 있는 분도 많거든요. 보통 6 개월 이후는 거의 약간 고착화된다고, 안타깝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어 이제 3-4 개월이니까 한 2달 정도 더 남았는데, 좀 재활 치료를 열심히 좀 하시면 그래도 쪼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혈전 용해제를 7-8년 정도 복용했는데, 아무튼 그 혈전 용해제가 인제 뇌동맥류 파열을 막지는 못하고요. 인제 뇌경색을 예방하는 정도일 것 같은데, 아무튼 쪼끔 안타까운 경우인 것 같은데, 마비는 제 생각에는 좀 2달 정도 더 지켜보시고요. 어 좀 재활 치료를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홍민 님. 남편이 16년 전에 뇌출혈이 와서 머리 수술을 했는데 약을 16 년째 먹고 있는데 괜찮은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마비된 다리에 염증이 생겨 부었는데 병원에선 후유증이라고 하네요.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요? 어 그래요. 뭐 뇌출혈이 와서 인제 수술을 할 정도면은 굉장히 양이 많았었을 것 같고요. 인제 16 년째 인제 먹고 있는 거는 사실은 인제 특별한 건 없을 것 같고, 아마 인제 머리 영양제나 고런 것들을 좀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약은 뭐 그런 부분이라면은 크게 오래 드시는 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 예, 마비된 다리에 염증이 생기고 부었다. 이거 아마 이제 다리가 마비가 되면은 제대로 이제 사용을 못 하게 되고, 우리 정맥 순환은 보통 운동으로 인제 극복이 되는데, 아마 정맥 순환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붓는 것도 좀 자주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염증이 생기고 붓는 게 아마 고런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잘 생긴 것 같고, 요거는 인제 본인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서 쪼끔 이렇게 순환을 도와주는 방법 말고는 특별히 쪼금 특출난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분들이 좀 마사지 좀 자주 해 주시고, 어 필요하다면은 약도 좀 추가로 해서 드시면서 좀 경과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핑크 로제 튤립 님이 또 질문 주셨고요. 어머니가 뇌동맥류 3-1-1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터질 가능성이 낮다고 경과 관찰만 하자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다가 이제 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무조건 이제 크기가 어느 정도 크다고 해서 또 다 시술이나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 또 부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좀 안정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또 잘 터지는 위치에 있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고거는 좀 판단하기 어렵지만은, 아마 지금 터질 가능성이 낮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위험한 부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경과 관찰은 인제
사실은 그 담당 선생님께서 좀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4mm, 보통 우리 3mm 이상이면은 이제 시술을 권유를 하거든요. 4mm면은 사실 시술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터질 가능성이 낮으니까 경과 관찰을 하자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뭐 사진을 본 게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담당 선생님 말씀 믿고 경과 관찰만 좀 하시고, 만약에 크기가 더 커진다든지 뭐 모양이 변한다든지 그러면은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좀 추적 관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토끼 아빠님, 또 평소 두통이 있는 사람들은 위험한 두통과 흔한 두통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응급실로 바로 가야 하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두통의 특징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어, 이제 보통 두통이 워낙에 원인도 다양하고 종류도 많기 때문에 정말 일반인은 좀 구별하기 힘들 것 같고, 사실은 의료진도 응급실로 와서 이제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은 좀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많은데, 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그런 지주막하 출혈,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의 두통은 어 이제 "살면서 느끼는 두통 중에 가장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두통의 강도가 이제 평소에 느끼는 그런 두통의 강도랑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본인만 좀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무튼 두통이 너무 심하고 참을 수 없을 정도면은 응급실로 와야 되고, 보통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기 때문에 어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응급실로 와야 되고, 이제 뭐 저린 느낌, 뭐 찌릿찌릿한 느낌, 뭐 찌르는 느낌, 요런 것들은 사실은 좀 이 두통을 감별하기는 좀 모호하기 때문에 두통의 강도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걱정이 되신다면은 언제든 응급실로 오시면 되니까 고런 거에 맞춰서 진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행 간다 2064 님. 아버지가 일과성 허혈 발작을 한번 겪으신 적이 있는데 뇌졸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방법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렸겠지만, 일과성 허혈 발작이 있는 경우가 이제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그런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게 한 번이라도 있으면은 어 병원에 가서 MRI나 MRA를 꼭 찍어 봐야 되고, 예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약물을, 이제 항혈전제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식사나 생활 습관을 좀 이런 뇌졸중으로 가는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조절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한번 겪은 적이 있으니까 병원을 좀 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문의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해서 약물도 어떻게 더 추가로 투여를 해야 될지, 요런 것 좀 상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승환씨 님께서 또 질문 주셨고요. 또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는데 LDL이 95 입니다. 일반인은 괜찮다고 하던데 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더 낮춰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사실은 이제 일반인 경우에는 이제 약을 먹는 걸로 인제 충분한 경우가 많고, 사실 그런 그쪽에 속하는 것 같고, 이제 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 더 낮추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고용량으로 스타틴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요새는 이제 그 위고비 같이 이렇게 피하로 피하 지방을 통해서 또 주사를 피하 주사로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우랑 하면은 이제 추가적인 뇌경색을 막아주는 그런 연구가 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뇌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은 더 낮추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95 정도면은 약물로 좀 조절을 하면서 경과를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올레님께서 또 질문 주셨는데, 뇌동맥류 같은 꽈리 모양 기형이 타고날 때부터 존재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뇌동맥류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혈류 역학적으로 많이 생기고,
보통은 이제 40-50대 여성한테 제일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태어나서부터 뇌동맥류가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어제도 이제 뇌동맥류가 발견된 20대 남자를 만났었는데 저희 병원 전공이에요. 근데 전공인데 이제 검진 차원에서 인제 MRI를 찍었는데 뇌동맥류가 나와서 그 뇌혈관 촬영술까지 했던 경우는 있는데, 아마 이게 뭐 갑자기 발생하기보다는 이제 서서히 진행하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그 시점도 중요를 할 것 같고, 이런 뇌혈관 뇌동맥류를 포함한 그런 뇌혈관 기형 같은 경우도 인제 유전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타고났을 때부터 존재할 가능성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주변에 혹시 이제 뇌동맥류 아니면은 뇌동정맥 기형 아니면 동정맥루 이런 뇌혈관 질환의 유전적인 게 원인일 수 있는 그런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좀 어린 나이 뭐 초등학생 때라도 좀 검사를 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타고날 때부터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 레몬님 또 질문 주셨고, 교수님 머리를 박은 후에 머리가 아팠다가 안 아팠다 그러는데 손도 저리다고 하는데 병원에 가서 CT나 MRI를 찍어 봐야 할까요? 근데 머리를 박으면 이제 머리 쪽에도 당연히 인제 뭔가 손상이 됐을 수도 있고, 인제 우리 교통사고 나도 머리 쪽보다 머리가 이제 한번 충격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흔들린 경우가 있거든요. 경추에 손상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머리뿐만 아니라 또 경추도 좀 봐야 되는 게, 왜냐면 경추에 손상이 되면은 손이 이렇게 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좀 같이 검사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MRI를 한 번도 안 찍어 봤으면은 한번 찍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인선 님께서도 질문 주셨고, "눈 감는 느낌이 안 좋아서 눈 안과 검진했는데 이상은 없었어요. 60 세라 혹시 뇌 쪽 문제 검진해 보려면 무슨 검사를 해 봐야 하나요? CT나 MRI, MRA 중에." 어 지금 이제 한 번도 검사 안 해 보셨기 때문에 사실 CT로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기존에 뇌경색이 있다든지 뇌출혈이 있는 경우만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검진을 해 보신다면은 MRI와 MRA 두 개를 다 포함해서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에 동시에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MRI, MRA 둘 다 한번 찍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비도리 님께서 또 질문 주셨는데,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없어도 뇌동맥류 검사를 고려해야 하나요? 어느 정도 나이부터 검사를 권하시나요?" 그쵸. 이제 가족력 뇌동맥류는 가족력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저도 이제 외래 환자 또 또 제 외래 환자를 또 말씀드리면은 70대 80대 그런 어머니셨는데 뇌동맥류 파열이 와서 이제 제가 치료를 해 드리고 이제 퇴원까지 했는데, 오늘 그 따님이 와서 MRI 검사를 해 보고 저한테 왔는데 따님도 뇌동맥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또 검사를 그 뇌혈관 촬영술을 하기로 했는데,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뇌동맥류 검사 MRA를 꼭 찍으셨으면 좋겠고, 나이는 20 대부터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또 그 사이에 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20대 이상이시라면 MRA를 한번 좀 검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JJHYHY 님 또 질문 주셨고, "교수님 80대 아버지께서 뇌출혈 증세로 신경과 약을 드시는데 몇 달 전 신장이 나빠져서 신경과 약, 고지혈증 약 등을 간으로 걸러가는 약 변경하시고 지금 간 수치가 250, 혈당도 높으세요. 심장도 나빠져서 어떤 치료가 도움이 될지 문의드립니다. 종아리도 터질 듯이 붓고 단단하게 아프시다는데 원인이 뭔지 문의드려요. 대학병원 어떤 과를 어떤 검진을 해야 할까요?" 뇌출혈 증세, 이제 뇌출혈이 있으면은 이제 보통 뇌경색은 약간 신경과
또 뇌출혈은 신경외과 이쪽으로 좀 많이 환자분들이 가시게 되고 뇌출혈이 있기 때문에 신경외과 진료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신경과 선생님도 잘 보시거든요. 아무튼 머리 쪽에 약 쓰는 거는 신경과 선생님이 훨씬 잘 하시기 때문에 아무튼 신경과 약을 드시는 건 잘한 것 같고 인제 신장이 나빠지고 인제 그 고지혈증 뭐 이런 이 성인병 그러니까 신장도 인제 만성 신부전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좀 발현이 되거든요.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인제 신장도 나빠지시고 인제 간도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심장도 문제라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여러 과 걸쳐서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이런 그 혈압 문제나 아니면 호르몬 아니면은 몸의 전해질 문제일 가능성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종아리가 붓는 거. 그래서 신장내과도 같이 좀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병원 가신다면은 심장내과, 신장내과, 콩팥 또는 신장내과 두 개를 좀 두 과를 같이 신경외과랑 같이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비도리님 또 질문 주셨고 응급실에서는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텐데 하는 환자도 많을 것 같습니다. 보호자나 가족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초기 신호와 반대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증상은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까요? 인제 우리가 꼭 급하게 병원을 와야 되는 거는 나라에서 인제 캠페인 같은 걸 많이 했거든요. 뭐 패스트라고 얼굴에 인제 근육이 이제 마비가 돼서 인제 그런 게 있다든지 말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감각이 상한다든지 아니면 또 말도 안 나온다든지 또 몸 팔다리 힘이 빠진다든지 요런 것들이 있으면 "응급실로 바로 와라." 이런 캠페인도 많이 했었고요. 인제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아까 말했듯이 인제 치료 뇌경색 뭐 뇌출혈도 마찬가지지만은 치료가 빠르면 빠를수록 예후가 좋거든요. 근데 그냥 지켜보는 거는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이 쪼금이라도 신경학적으로 이상이 있다 하면은 응급실로 빨리 오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초기 신호를 물어보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제 안면 근육 안면 마비 아니면은 보이는 시야, 시력 이런 게 문제가 된다든지 또 팔다리에 힘이 쪼끔이라도 빠진다든지 감각이 이상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응급실로 빨리 와 주시고요. 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사실은 좀 너무 애매모호한데 그냥 일반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사실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또 그렇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4 가지 증상 그런 게 있다면은 응급실로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홍민 님 또 질문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남편이 뇌 수술을 했는데 30 대인 아들들에게도 뇌 CT를 찍어 봐야 하는지요? 아이들도 직장에서 CT를 받는지 아주 가끔 두통이 온다고 하네요. 돌아가신 애들 할머니도 평생 혈압약을 드셨거든요. 아마 이제 고혈압의 가족력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 이제 30 대도 젊긴 하지만 그래도 인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한 번은 좀 찍어 봐야 되기 때문에 CT보다는 MRI나 MRA 두 개를 포함해서 좀 찍어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부덕 님. 교수님 70 세인데 동맥경화 56이 동맥경화 혈관이 막혔다고 합니다. 혈압약 하나부정, 아토바이브정, 실로스탄 CR 이렇게 먹고 있고 어떻게 하면 동맥경화를 낮추고 건강히 살 수 있을까요? 걱정이 됩니다. 숫자가 되면 위험하니 70이 되면 위험하니 걱정이 됩니다. 어 그래요. 아무튼 지금 약 드시는 게 그 뭐 잘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더 낮추는 방법은 사실은 인제 약 용량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인제 아까 말했던 피하로 맞는 그런 주사 약을 통해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뭐 너무 숫자의 얽매이기보다는 이게 더 안 높아지는 걸 목표로 하시고요. 또 혈압 또 관리 잘하시고 식사 관리 또 생활 습관 관리 충분히 하시면은 어
크게 문제 없으실 거예요. 근데 동맥경화가 뭐 더 진행된다면은 뭐 추가적인 처치나 뭐 검사를 해야 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 수치를 지금 상태에서 좀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JJHYHY님, 교수님, 50대 가족이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이 있다는데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고지혈증에 더 안 먹는 게 더 나을까요? 사실 이게 육류에 또 필요한 지방 성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예 안 드시고 그런 거는 사실 뭐 바람직한 것 같진 않고, 어느 수치가 만약에 높다면은 약을 좀 드시면 되고, 사실 소고기, 돼지고기 안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적당량 드시면서 약도 같이 드시면 뭐 건강에 크게 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시간이 다 됐다고 하네요. 아무튼 좀 더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지만 또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뭐 다음 기회에 또 추가가 된다면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짧은 시간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무튼 모든 분께서 이제 비욘디라는 이 그 유튜브 프로그램이잖아요. 비욘디의 맑게 개는 하늘처럼 궁금증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 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